당신은 소문을 무시하는 것이 당신을 고상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함께 웃는 것이 어울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냉혹한 진실입니다. 당신이 소문에 참여할 때마다 다동조하든 침묵하든 혹은 단지 고개를 끄덕이든 당신은 은밀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괜찮습니다. 당신은 저를 부정적인 태도의 관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람들이 당신을 그렇게 인식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당신을 찾을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을 막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소문을 차단하는 것이 반드시 어색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과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한다면 당신은 실제로 존경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현실 세계의 심리학과 인간 행동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저를 괴롭히던 한 가지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엄격하거나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으면서 험담을 멈추고 싶다면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영상에서 당신은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뇌가 왜 험담에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을 느끼는지, 그것을 우아하게 잠재우는 심리학 기반의 4가지 전략, 그리고 더 이상 독성 에너지를 참아내고 싶지 않을 때를 위한 2가지 추가 기술. 영상이 끝날 무렵 당신은 험담을 더 이상 함정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조용히 존경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보게 될 것입니다. 1부, 험담의 본질.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봅시다. 사람들은 애초에 왜 험담을 즐기는 것일까요? 심리학자 로빈 덤바는 험담이 아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연결하기 위해 진화했습니다. 수천 년 전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신뢰를 쌓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부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최초의 사회적 접착제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는 여기에 있습니다. 한때 우리를 결속시켰던 바로 그 행위가 이제는 우리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험담은 신뢰를 쌓지 못합니다. 그것은 불안감을 키웁니다. 그것은 파벌과 불신을 만들고 평판을 서서히 죽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점을 완벽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면 하지 마라.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 면말하지 마라. 그저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규칙은 매일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아야 할 은밀한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삼각화, triangulation. 이것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당신을 인위적인 동맹으로 끌어들이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의 기분은 의기양양하죠, 그렇죠? 마치 당신이 신뢰받고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당신과 함께 험담을 한다면 그들은 또한 당신에 대해서도 험담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멜 로빈스의 규칙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소리내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내적인 규칙으로 간직하세요. 그것은 당신의 사고방식 전체를 바꿉니다. 당신은 험담을 해롭지 않은 대화로 보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그것을 당신이 참여하기로 동의한 적 없는 게임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2부, 험담에 맞서는 것이 역효과를 내는 이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소문을 듣고 불편함을 느끼며 정면으로 그것을 막으려 합니다. 그리고 즉시 그들은 너무 진지하다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농담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는 더 나쁘게는 그들이 다음 험담의 주제가 됩니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부메랑 효과, 역효과입니다. 사람들이 공격받는다고 느낄 때 그들은 반성하는 대신 더욱 고집을 부립니다. 대부분의 험담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해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연결하고 있고 유머러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뿐인데, 그래서 당신이 그들을 정면으로 지적할 때 그것은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단지 당신을 까다로운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지혜는 험담과 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의 장에 발을 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의 반응만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심리학은 우리가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놀랍도록 우아한 방법을 제공해줍니다. 전략 1. 친절함으로 무장 해제시키기. 상상해보세요. 누군가가 회계부서의 지수씨에 대해 험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어붙거나 어색하게 웃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그녀는 저에게 정말 잘해줬거든요. 험담은 사라집니다. 정면 대결도 어색한 긴장도 없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입니다. 험담은 동의 공감을 먹고 삽니다. 그것은 심리학자들이 사회적 결속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불안감을 느낄 때 연결하기 위해 험담을 합니다. 침착하고 친절함을 유지함으로써 당신은 그 공동의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합니다. 이는 연구자들이 인지 부조화, cognitive dissonance라고 부르는 것을 활성화시키는 데 친절함이 부정성과 만날 때 마음에 생기는 약간의 불편함입니다. 험담을 하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의 반응은 그들의 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가장 잘 표현했습니다. 가장 좋은 복수는
당신의 적과 같아지지 않는 것이다. 조용하고 품위 있는 태도로 응답할 때 당신은 험담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그 공간 전체의 품격을 높입니다. 전략 2. 중립의 막을 추가하기. 때로는 단순한 친절함으로는 험담을 막지 못합니다. 험담하는 사람이 더 밀어붙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녀가 당신에게는 잘했을지 모르지만 그녀가 지난주에 뭘 했는지는 모르잖아요. 당신의 대응은 이겁니다.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그럴 수도 있죠. 사람마다 경험이 다를 수 있죠. 어쩌면 그날 그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수도 있어요. 마감 기한은 누구라도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다입니다. 옹호하지도 않고 공격하지도 않으며 단지 침착한 중립만을 유지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감정적 재구성, emotional reframing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험담에서 감정적인 에너지를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회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공감으로 소문을 바라보면 사회적 긴장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공감은 판단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리들 그들의 사고방식에서 어쩌면 이 이야기에는 더 많은 사연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고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스토아 철학에는 심파테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은 악의가 아닌 어떤 이유 때문에 행동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은 당신의 평온함과 품위를 지켜줍니다. 전략 3. 주의를 돌리세요. 이제 감정적인 자극이 가라앉았으니 대화의 주제를 바꿀 시간입니다. 그냥 간단한 말을 하세요. 그런데 새 프로젝트 업데이트 보셨어요? 꽤 긴장감 있게 돌아가는 것 같던데요. 아니면 그나저나 당신 팀은 새로운 마감 기한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공을 그들에게 넘기고 대화를 부드럽게 전환하여 그들이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만듭니다. 이를 주제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동조할 필요 없이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심리학의 고전적인 기술입니다. 누구에게도 창피를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우지 않고 그저 능숙하게 방향을 바꿀 뿐입니다. 이것을 사회적 아이키도라고 생각하십시오. 힘으로 힘에 맞서지 않고 그저 힘이 당신을 통과하게 내버려 둡니다. 전략 4. 유머로 긴장감 깨기. 때로는 약간의 유머만 있으면 됩니다. 소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가벼운 한마디를 던지세요. 와, 이거 완전히 넷플릭스 드라마 같네요. 저는 이 모든 클리프행어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모두가 웃습니다. 긴장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저 웃고만 있으면 그들은 그것을 동조로 해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웃음이 잦아들자마자 화제를 안전한 곳으로 돌리십시오. 그나저나 영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즘 다들 보는 넷플릭스 새 프로그램 보셨어요? 아니면 휴이 모든 긴장감 때문에 커피 한잔 해야겠어요. 잠시 쉬고 싶으신 분 계세요? 부드럽고 중립적이며 대립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카타르시스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유머가 감정적 압박을 풀어주고 분위기를 재설정한다는 생각입니다. 긴장된 방에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세네카는 수세기 전에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 대해 한탄하는 것보다 차라리 웃는 것이 낫다. 유머를 현명하게 사용할 때 당신은 긴장감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당신의 평온함과 명성을 보호합니다. 직설적으로 대응하기. 상대방이 정말로 유해할 때.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가봅시다. 때로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그저 수다쟁이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평화를 유지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그저 벗어나고 싶을 뿐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기술 1. 회색 돌, 그레이럭 방법. 지루하게 행동하세요. 한 단어로 대답하세요. 감정 없이. 그래요? 그 일에 대해서는 모르겠네요. 심리학자들은 이 방법을 관심을 갈망하는 성격 유형을 다루는 데 사용합니다. 소문이 반응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소멸합니다. 연료가 없으면 불도 없습니다. 기술 2. 명확하고 정중한 경계 설정. 솔직하고 싶다면 솔직해지세요. 있잖아요. 저는 요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그 노력의 일부는 여기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제를 바꿀 수 있을까요? 당신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예의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편해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느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사회적 재조정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어색함은 때때로 사람들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에게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누구든 당신에 대해서도 소문을 퍼뜨릴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십시오. 당신의 명성을 보호하십시오. 결론. 이것이 진실입니다. 가십은 사실 언급되는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교육공감 능력 그리고 자존감을 시험합니다. 당신은 가십이 존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관련 없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수세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타인을 통제할 수 없으며 오직 자신만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가십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단지 당신의 평온을 지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격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말하는 세상에서 신중하게 듣고 친절하게 말하며 소란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알려주세요. 다음에 가십이 시작될 때 이 전략들 중 어떤 것을 시도해 보시겠어요? 댓글에 여러분의 답변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가장 통찰력 있는 답변들을 골라보겠습니다.